안녕하세요. 범블한 목독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 의회 트럼프 요구에 부채 한도 뺀 예산 처리 셧다운 모면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미국의 전 정부 기관 자체가 완전히 셧다운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굉장히 컸죠. 왜냐하면 트럼프가 상하원 의원들이 협의한 이 예산안에 대해서 거부하는 어떤 발언을 했었고, 일론 머스크가 중재를 하면서 이 예산안 자체에 너무 거품이 낀 게 많다. 그래서 이 정부 지출을 조금 줄이자라는 이 방안이 나왔었는데, 상당 부분 이 협상 자체가 난항에 빠지면서 셧다운에 빠질 가능성 아주 높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스럽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부채 한도 폐지 요구, 어느 정도 이 내용은 좀 민감하니까 좀 제쳐두고, 대신 부채 한도를 1조 5천억 달러 정도 높이는 수순에서 셧다운을 모면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히 이제 트럼프는 내년 1월 행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 부채 한도 1조 5천억 달러 더 높인다는 어떤 이 합의안처럼 계속적으로 통화 유동성 증가, 엄청나게 국채도 찍어내고 초강달러 자체로 계속적인 어떤 드라이브를 걸어 나갈 것으로 전망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미국 정부 폐쇄, 셧다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생소한 개념일 수가 있는데, 미국에서 미 의회가 예산안이나 예산 계속 결의 합의에 실패를 하게 되면 강제 휴가, furlough라고 그러죠. 모든 공무원들이 그냥 업무를 완전히 스탑시켜 버립니다. 어마무시한 예산안 지연 사태, 미국 정부 자체가 마비가 되는 그런 어떤 일인데, 이전에 2차례 연방정부가 폐쇄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3일간 또 폐쇄된 적도 있었고, 상당 부분 증권시장이나 금융시장이나 모든 자본시장들이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위기가 발생하기도 했었는데, 머스크가 굉장히 중재안을 잘 내서 해결이 된 것 같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계속해서 달러 유동성 극대화시킬 가능성이 아주 높겠고요. 또 이걸 우회로로 해서 비트코인을 사들여서 국채를 담보로 해서 계속적인 가상화폐 시장 넓혀서 미국의 4경 8천조 정도 되는 그런 이 재정 손실을 메우려는 그런 방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머스크가 그냥 기업인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원 의장이 되고 싶어요라는 그런 물음을 던질 정도로 지금 미국 정가에서는 거의 태풍의 눈이 되어가는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죠. 첫 번째 관문이었던 하원 투표를 앞두고 머스크와 만나서 이같이 존슨 의장이 그에게 한번 쓱 떠보는 그런 의중을 물었는데, 그다음 부인하는 그런 답을 안 했기 때문에 이 머스크가 상당히 경제적 부분에서 뿐만 아니라 미국의 어떤 정치 가도에서도 상당 부분 태풍의 눈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얘기죠. 최근에 일론 머스크 로켓이 군사 정찰 위성 3호기 목표 궤도에 정상 진입시키는 성공적인 어떤 발사를 한 것도 봐서 이게 테슬라가 완전히 방산 산업까지 가는 거 아닌가? 이건 지금 안 하는 게 없고 못 하는 게 없을 정도예요. 거의 전지적 작가 시점을 가지고 미국 한 나라를 완전히 지금 뒤흔들고 있는데, 당연히 스페이스X는 지금 화성 가네 마네 오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거 해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만큼 첨단 산업에 있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기존의 모든 빅테크 기업들을 갈아엎는 그런 엄청난 이 산업 진보의 영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텍사스에서 로봇 택시 곧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죠. 당국과 협의 중에 있는데, 이게 그동안 규제 문제 때문에 로봇 택시 출시가 굉장히 뒤로 미뤄져 있었습니다. 이제 자율주행 완벽하게 시스템 갖추고 출시를 기다리고 있고요. 지금 테슬라 옵티머스 지금 걸어다니는 로봇까지 지금 비탈길을 휘청휘청 내려가는데, 이 정도의 어떤 기술 수준을 가지고 있다면 앞으로 모든 어떤 전 인류적인 시스템 기반을 테슬라가 깔고 가는 거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예상도 해볼 수 있겠고요. 역시 지금 최근에 이슈가 됐던 전기차 보조금 폐지 부분, 이 테슬라가 우리도 전기차 보조금 1원 한 푼 안 받겠다라는 그런 파격적인 발언도 내놨었죠. 지금 현재 테슬라가 미국 전기차 보조금 가장 많은 수혜를 입는 그런 기업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 푼도 안 받겠다. 이거 무슨 속셈이야 도대체.
깜짝 발언에 테슬라 날벼락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전망이 있었는데 일론 머스크는 계획이 있었어. 머스크의 전기차 사다리 걷어차기, 결국에 가서는 출혈 경쟁을 유도해서 후발주자 차단하겠다. 그리고 전기차 시장 완전 장악해서 포석을 하겠다. 후발주자로 출발한 전기차들 뭐 엄청난 지금 장벽 앞에 놓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뭐 테슬라 주가는 뭐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지난주에 PC가 조금 예상치보다 하향 조정돼서 나오는 바람에 주가가 올랐는데 테슬라는 조금 떨어졌죠. 요 부분이 상당 부분 포인트가 있는 것 같고, 앞으로 뭐 어마무시 올라갈 가능성 굉장히 높은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 3.64% 주가가 급등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지금 $400 수준에서 $700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나오고요. 이렇게 잘 나가는 테슬라 보고 애플이 조금 질투심을 가지고 전기차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도전을 하기 위해서 애플카 야심차게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테슬라 천하에 도전할까? 2023년도에 나온 기사인데 2027년에 우리가 정식으로 출시할 거야. 테슬라 기다려. 했는데 뭐예요? 직원 613명 해고하고 애플카 중단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야심차게 애플카를 찍어내기 위해서 출발을 했지만 이거 뭐 기술력 차이가 현격하게 벌어지니까 이게 당최 따라잡히질 않는 거라. 뭐 계속 체크해서 뭐 돈 먹는 하마도 아니고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엔 망하고 말았는데, 이 머스크가 테슬라 주가 200% 오르면 빌 게이츠 먹어버린다는 그런 말까지도 하고 아마 애플까지도 충분히 넘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애플이 이런 애플카 도전에 의해서 엔비디아에서 시총순위 1위까지도 지난번에 내줬잖아요. 그만큼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역시 이 전기차 부분에서는 테슬라를 따라갈 그런 어떤 재간이 없는, 중국에서 뭐 BYD라고 불리죠. 뭐 그 전기차까지 나와서 상당 부분 뭐 일본도 지금 긴장해 가면서 뭐 닛산과 혼다 뭐 미러 여행 떠난 듯이 합병을 추진을 했습니다. 결국은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도요타를 급속도로 따라가려는 그런 의도도 있지만 지금 테슬라와 BYD 추격을 좀 뿌리치기 위해서 이런 뭐 과감한 합병을 시도를 한 것 같은데, 뭐 대만도 끼어 있어요. 닛산과 혼다의 합병에 폭스콘이라고 해서 대만의 기업까지도 지금 뭐 살짝 다리를 걸치고 있는데, 이 폭스콘은 대만에 위치한 뭐 전자제품 회사입니다. 결국 이 닛산과 혼다의 합병을 통해서 거의 뭐 이 세 개 기업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가장 큰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게 현대차죠. 현대차 끌어내리자 혼다와 손잡은 일본 3위 자동차 닛산에 숨겨진 어마무시한 정말 계획들, 이렇게 지금 굉장히 지금 국내 대기업도 상당 부분 엄청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라는 사실. 뭐 현대차가 이런 닛산과 혼다의 합병에 의해서 살짝 좀 흔들리는 이 주가의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2025년 어떻게 이 난항을 좀 잘 극복해내느냐가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머스크의 전기차 보조금 폐지 영향을 받은 2차 전지주 뭐 우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고요. 결국 호재가 뭐 엄청난 호재가 다 사라져 버리게 생겼으니까 코스피는 2450선에 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내몰리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외국인들이 거의 뭐 8천억 이상 팔고 나간다라는 거. 기관까지도 지금 팔고 나갔습니다. 개인이 이제 떨어지는 주가 한번 좀 받아보려고 7천억 가까이 몰려들었는데 코스피 시장 내년도 좀 기약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뭐 너무나 뭐 급변하는 어떤 산업 전반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국내 대기업의 업황 악화와 더불어서 저점으로 떨어질 가능성 굉장히 높을 가능성 높습니다. 또한 뭐 FOMC 내년도 뭐 긴축으로 가겠다고 방향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고환율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기 때문에 국내 부동산도 안심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고요. 뭐 똘똘한 한 채 신축선으로 굳어질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똘똘한 한 채 역시도 마찬가지고 신축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아파트 가치는 신축 구축 할 것 없이 완전히 붕괴 수준의
이르기까지 엄청난 하락 양상을 보일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빛의 속도로 모든 첨단 산업들이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전통적 자산 가치가 그 가치의 견고함을 가지고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부동산 114에 따르면 평당 평균 분양가 9,010만 원까지 올라간다는 소리. 역시 얼죽신, 얼어 죽어도 신축이라는 말이 통하는 것 같아도 결국 분양가 상승의 가장 큰 원인 환율 문제 때문입니다. 수입 물가 올라가, 원가 올라가, 공사비 올라가, 인건비 올라가. 이거 상쇄하기 위해서 건설사가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분양가 쭉쭉 끌어올리는데 분양가 높을수록 지금 시국이니만큼 누가 집을 사려고 하겠습니까? 그것도 신축으로, 그것도 고점에 물린 그 분양가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고분양가로 찍어내는 것도 건설사의 고육체이고 PF 익스포저 물려있죠. 지금 비중을 보시면 2003년 4.0, 2024년 9.7, 2024년 10.9까지 지금 쭉 해서 PF 익스포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결코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부동산 시장에서 지금 코인 시장이 활발하니까 이 자본 시장에서 벌은 돈을 가지고 다시 부동산으로 오는데 아니 미쳤습니까? 지금 여기가 지금 화랑인데 지금 꺼져가고 있는 쇠락의 지금 궤적을 가고 있는 곳으로 다시 유턴을 한다고요? 천만에이션. 코인 팔아서 아파트를 산대. 아니 말도 안 되는 고점 호구 대모집 분위기 속에 속을 사람 없습니다. 미국발 달러 기반 산업 대변화와 일본의 인수합병 대기업 수출 전선에 빨간불 들어왔는데 분양가는 천정부지로 건설사가 지금 PF 위기 타개하기 위해서 올릴 줄 모르지만 매매가는 급격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예요. 잘못 진입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지금 가상화폐 시장도 그렇게 아주 탄탄하게 단단하게 올라간 추세는 보이지 못하고 있죠. 지금 비트코인 역시도 1억 5천 6천 가다가 지금 떨어지고 있고요. 이더리움 역시도 지금 보합 상태입니다. 나머지 알트코인도 역시 지지부진한 상태고 변동성이 너무 커. 그러니까 여기에 진입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여기서 확실한 수익을 올리기는 조금 애매한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버는 돈을 어떻게 아파트에 때려놓겠냐. 큰일 나지. 지금 비트코인 뚫는다는 양자 컴퓨터까지 나오는데 암호화폐의 어떤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붕괴시킬 엄청난 기술력이 등장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이렇게 가상화폐 시장은 아주 변동성이라는 변수가 커서 양자 컴퓨터가 암호화폐의 키워드를 뚫어버릴 위험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코인 시장은 2025년에 대격변기에 놓일 가능성이 높아요. 비트코인은 어느 정도 강세를 가지고 가겠지만 나머지는 조금 위험해 보인다. 역시 미국 증시로 러시아는 분위기가 대세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 당연히 아파트로 유턴할 그런 어떤 여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서울 아파트값 당연히 상승세 둔화되는 것 당연하죠. 앞으로 한국 부동산은 가장 정근대적인 자산 형성의 구조여서 대변화를 맞는 금융 여파로 인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가치 붕괴, 정면으로 삭풍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코 금융자산을 아파트 시장에 다시 풀어놓을 여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 말에 속지 마셔야 돼요. 계속적인 가치 하락에서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 아주 높습니다. 대신 무주택자나 1주택자는 저점에서 집을 갈아타거나 아주 저점에서 집을 주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죠. 그때까지 기다리신다면 최대의 손실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미국의 정말 금융의 대변화의 역사가 완전히 지금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있죠. 이 변화는 확실한 기술 혁신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존의 이 기술 혁신과 반대되는 어찌 보면 좀 고리타분한 자산 시장은 완전히 박살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은 부동산이죠. 그리고 아파트고 그 아파트 밑에 묻어뒀던 모든 자산 가치들 황금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돈이 묶여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 돈이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무리해서 아파트에 진입하는 것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정말 안전하게 가는 길이 최선의 길입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오빠브라운 북발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